뉴스 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50불 이상 주문하면 무료로 배달합니다.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20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신경원,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백악관이 경제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보수 세력들이 봉쇄 조치를 완화하고 경제 재개를 시작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가 오늘 오후 데이비드 럴스턴 주 하원 의장과 제프 덩컨 부주지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자택 대피령이 끝나는 5월 1일부로 조지아주를 다시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AJC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AJC는 지난 토요일 캠프 주지사가 6개 주의 주지사들과 회의를 갖고 공동으로 안전하게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하면서 캠프 주지사가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지아주의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이고 워싱턴대 연구소의 예측 모델도 이미 정점을 지났다고 수정 발표한 상황이어서 조지아주가 경제 제재 조치를 완화해도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검사자 수 대비 확진자의 비율이 23.13%로 매우 높다는 점, 워싱턴대 예측 모델은 어디까지나 예측 모델일 뿐인데다가 이 모델이 제시하는 사회적 거리 완화 시점은 6월 15일이라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과 아직은 이르다는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캠프 주지사가 오늘 어떤 계획을 발표할지 주목됩니다. 조지아주의 경제 재개가 언제 이루어지겠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주 전체가 경제를 개방하기보다는 카운티 단위로 완화 수위를 다르게 조정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제시한 지침은 경제 활성화를 시작하기 위해 통과 관문으로 3가지 조건을 제시하는데요. 그중에서 검진자 수 대비 확진자 수의 비율이 14일간 하향 곡선을 그려야 한다는 조건을 조지아주가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조지아주의 확진율은 23.13%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 숫자를 낮추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카운티별로는 얘기가 다릅니다. 최근 주정부에 당장 경제 제재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멀로 카운티는 인구 13,600여 명인 곳인데요. 확진자는 15명, 사망자는 단 1명만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20명 이하인 카운티는 조지아주 159개 카운티 중에서 69곳이나 됩니다. 10명 이하인 카운티도 31곳이나 됩니다. 사망자가 1명도 안 나온 카운티는 57곳입니다. 사실 이런 지역에서 자택 대피령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한인회는 오늘부터 한인회 업무를 정상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회는 한인회관 문을 다시 열고 한인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계속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제는 김치와 쌀을 구매해 한인회관에서 김치를 120개로 개별 포장하고 이를 존슨 페리와 도라빌 지역의 정부 아파트 등 4곳을 돌며 나눠줬습니다. 특히 독거노인 가정은 직접 방문해 마스크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한편 한인회 측은 싱글맘과 독거노인이 한인회에 연락하면 임원들이 식료품 등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해 배달해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 경제를 살립시다. 음식 주문 투고와 배달을 통해 지금의 힘든 시기를 함께 뚫고 나아갑시다. 이 캠페인은 미 동남부 한인 외식업협회가 함께합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호주 정부가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인 구글과 페이스북이 호주 내에서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는 대가를 언론사들에게 지불하도록 강제하기로 했다고 AP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프랑스와 스페인이 구글과 페이스북에 돈을 지불하게 하려다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요. 호주의 프라이덴버그 재무장관은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가 구글 및 페이스북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호주 정부는 유럽과 달리 저작권법보다는 공정거래 법률에 근거해 자발적 규약을 마련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정부 발표가 실망스럽다고 했고 구글은 정부와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광고가 크게 줄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주 언론사들은 이번 정부 발표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코로나19 여파로 20일 장중 한때 배럴당 $15 밑으로 떨어지면서 약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5월물 가격은 이날 약세를 이어가다 배럴당 $14.47까지 내려갔는데요. 이는 1999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앞서 오펙 플러스는 지난 12일 화상회의를 열어 5월과 6월 두 달간 하루 970만 배럴의 원유를 감산하기로 합의했었지만 이것만으로는 과잉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브렌트유 6월물은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28를 밑도는 저가세를 계속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세계 각지에서 분신과 시위가 속출해 사회불안과 소요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최근 인도 뭄바이, 레바논의 베이루트와 트리폴리, 이라크 남동부 나시리아와 바그다드 인근 사드르에서도 정부의 이동 및 영업 제한과 집회 금지 명령을 어기고 분노한 주민들의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코로나 봉쇄에 따른 생활고에 좌절한 주민들의 분노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튀니지에서는 한 남성이 분신 사망한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정치적 배경은 다르지만 미국과 브라질에서도 작은 규모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회적 분출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폭력적인 소요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19의 2차, 3차 유행과 그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발생한다면 소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유행과 완화를 반복하다가 겨울철이 되면 바이러스가 생기기 좋은 환경에서 대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장기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인데요. 정 본부장은 방역당국이 이에 따른 엄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역당국은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기한을 연장하기도 했는데요. 부활절과 총선투표 등 대규모 사회적 이동 및 접촉으로 인한 감염 확산이 발생하지 않는지 2-3주간 모니터링하겠다며 감시와 조사 그리고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부산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교직원이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고 출근도 하는 등 일상생활을 계속하고 20대 딸과 함께 총선 사전투표도 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 채널 TV조선의 3년, 채널A의 4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로써 TV조선은 2023년 4월 21일까지, 채널A는 2024년 4월 21일까지 종합편성 방송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다만 방통위는 공적 책임 및 공정성 관련 주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또 차기 재승인 심사에서 이번 재승인 심사와 동일한 사항 등의 연속으로 과락이 발생하거나 총점이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도 했습니다. 앞서 TV조선은 공적 책임 및 공정성 문제로 재승인이 보류돼 청문 절차를 진행했고, 채널A는 소속 기자가 검찰 고위 관부와 친분을 이용해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캡틴이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톱클래스 공격수인 손흥민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주도 모슬포에 위치한 해병 제9여단 훈련소에 입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손흥민은 이곳에서 내달 8일까지 약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습니다. 손흥민은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때 23세 이하 축구대표팀의 와일드카드로 출전해 금메달을 따고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 동안 현역 선수로 활동하면서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이수하면 병역 의무를 마치게 됩니다. 한편 이날 입소식은 코로나19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0여 명의 팬들이 몰려들어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2020년 4월 20일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